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7분이고요. 오늘은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고객분께서 6시 정도에 퇴근할 때 들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방송을 업로드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좀 일들이 좀 많았고, 시장에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일단 지수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주간 차트로 일단 지금 현재 업종들을 한번 쭉 보려고 해요. 업종들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시장이 돌아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업종에 있는, 일단 업종을 먼저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업종에서 누가 주도주의고 누가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상중하, 지금 강한 놈, 횡보 중인데 이제 앞으로 갈 것 같은 거, 그리고 하락, 보지도 말아야 될 거. 일단 업종을 구분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 하락 업종 안에 어떤 종목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업종이 좋지 않으면 좀 매수를 좀 기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간 차트로서 한번 좀 시장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고, 주간 차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혹 하는 거 세 가지 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주가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서 주식을 매수할 것이냐, 매수한다면 어떤 이유로 매수할 것이냐라고 제가 고객분들한테 간혹 여쭤보면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랬어요. 이게 주식이 쫙 올라왔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빠질 것 같으니까 저는 매수 안 하고요. 횡보하다가 오를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할게요. 그리고 혹은 많이 빠졌으니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의 그냥 어떤 시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냥 간다. 지금 직선을 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직선대로 상승한다. 횡보는 그냥 계속 횡보한다. 혹은 하락은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저는 일단 봅니다. 시장을. 이렇게 추세를 볼 때도. 왜 그러냐면 계속 상승하는 것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진 모양, 이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하락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상승 중인데 하락을 먼저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락의 모습이 보이면 그게 하락이고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어떤 기술적 분석, 흔히 차트라고 하죠. 이 차트를 말씀드릴 때 이것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예상 뭐 어떻게 될 거다, 선취매, 이런 것들은 다 저희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선취매, 특히 대표적으로 선취매 개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주가는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갑자기 이걸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 이건 제가 일간 차트로 한번 먼저 좀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일간 차트로 먼저 펴보면 다 지워볼게요. 제가 필요 없는 것들. 제가 요런 걸 봤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레드로버를 요 당시 때, 요 언저리 때, 그러니까 요 때겠죠. 요 때 매수하라는 어떤 전문가를 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저한테는 이거는 하락 중인 거예요. 그냥 계속 하락이고 그냥 앞으로도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군가는 이 안에서 이 언저리에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먼저 이제 예측을 하고 선취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일단 저와 맞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믿자라는 게 추세도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방식을 저희는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일단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로 일단 볼게요.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다 제외하고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간 차트에서 저는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검정선은 40주 이동평균선 주간이니까요. 이거를 일간으로 바꾸면 20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여기 이렇게 빨간 선 거 있는 거는 10주 이동평균선. 일간 차트로 바꾸면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는 거래량을 세팅했고 거래량의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10주를 체크해 놨습니다. 여기 검은 선 보이죠? 이게 거래량 이동평균선입니다. 10주 이동평균선이고 밑에 MACD는 그냥 기본으로 깔았습니다. 어떤 수치를 변경하지 않았고 이걸로 오늘 한번 오늘 업종을 한번 분류를 좀 해보려고요. 업종을 분류해 보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일단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먼저 코스피 01 코스피를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승으로 보이죠. 그쵸? 상승인 겁니다. 상승. 그쵸? 여기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거는 요 빨간 선을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요것만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조금 더. 오늘은 좀 과장해서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이 빨간 선을 해야지 않으면 일단 상승 구간이다 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저의 원칙이기 때문에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면 여기서부터 그쵸?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구간, 하락하면서 하락 구간, 다시 뚫었죠? 다시 상승 구간. 이렇게 심플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저는 지금 미국식 바 차트를 보거든요. 바 차트. 저는 이게 주간 차트는 이게 적응이 돼서 요걸로 쓰는데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빨간색은 상승, 검정색은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봉이 있고 요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끝에 종가, 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상승은 이렇게 있고 상승, 시가, 종가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그날의 저가와 고가이겠죠. 일단 요거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종가를 조금 더 진지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가. 캔들 차트, 우리가 흔히 보는 캔들 차트 있잖아요. 이 캔들 차트보다 이 바 차트가 종가가 더 명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캔들 차트에서는 이 양봉, 이 양대 캔들의 어떤 심리에 조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캔들 차트는 주간 차트로는 잘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큰 양대가 하나 딱 있으면 뭔가 심리가 흔들립니다. 뭔가
굉장한 것 같은 뭔가가 하나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바 차트로 일단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예, 그 왜 기술적 분석으로 업종의 주도주를 확인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시장이나 어떤 방향성을 볼 때는 당연히 기본적 분석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긴 합니다. 보고 플러스 펀더멘털이 좋구나 하고서 매수했어요. 진입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시장의 주가는 쫙 올라가는데 실적도 좋고 실적은 계속 좋다는 어떤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쭉 가다가 갑자기 빠집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 진입 이후에 여기 진입 전 과정이라고 하면 진입 이후에는 들어가기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는 기본적 분석을과 어떤 기술적 분석을 좀 섞어서 보는데 기술적 분석의 한 60%, 기술적 분석 한 40% 정도 비율로 보긴 합니다. 보고 진입 이후에 시장을 들어오고 나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차트가 더 빠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시세가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한번 시장을 한번 일단은 먼저 순서대로 봐볼게요. 코스피 지수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빨간 이 굵은 선을 경계 기준으로 일단은 시장을 보는 건데요. 이거를 마치 어떤 어, 개별 종목과 종목 보듯이 보면 조금 좀 좀 다르게 보는 게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라든지 어떤 ROE는 특징이 좀 성질이 비슷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수가 이 지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쭉 상승하잖아요. 쭉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쭉 상승, 그다음에 횡보하고 또 하락하고 또 횡보하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지수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에 가장 대장주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이 지수의 각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요. 근데 지수가 약간의 어떤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빠집니다. 빠지고 횡보를 계속하면 이렇게 좀 흐르다가 이게 지수가 빠질 거라는 모습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빠지고 지수가 다시 횡보를 하면 반등 준비를 합니다. 하다가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수는 지수에 비해 개별 종목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같이 보긴 힘들고 예를 들어서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구간이 상승 국면, 하락 국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종목을 매수해서 매도했다. 여기서 몇 프로 수익이 났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지수로 트레이딩 할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는 지수는 방향성만 보면 되는 겁니다. 방향성. 현재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용도로 쓰는 거고 지금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도 볼 거고 이 지수 안에 수많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업종들의 방향성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투라기보다는 어떤 설명을 너무 기초적인 거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의 연령이 60에서 70대가 많습니다. 그 다음이 50대가 많고, 그 다음이 40대, 뭐 30대 이렇게 되는데요. 80대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의 한 90% 정도가 캔들 차트를 아직 볼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무언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 좀 많고, 그래서 최대한 설명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력이 되는 분들은 넘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지수 먼저 볼게요. 지수를 먼저 보면 여기 봐볼게요. 코스피 지수 있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이거를 조금 붙여서 봐볼게요. 한번. 좀 가까이 놔두고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최근에 거 한 1년 반 정도 거만 볼게요. 지수 코스피 지수 상승하고 있죠? 요거 모습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요거를 이제 쪼개 볼게요. 코스피 지수 안에서 대형주와 코스피 지수는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조금 축소를 할게요. 축소를 해서 조금 더 눈에 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대형주 맞죠? 그 다음에 중형주. 중형주는 상황이 다르네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 그렇죠. 그리고 소형주. 코스피 안에 소형주들도 역시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하락하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대형주 한번 볼게요. 다시 대형주는 혼자 올라가고 있죠. 대형주는 혼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대형주와 중형주와 소형주는 갈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안에서는 일단 대형주가 좋았다 라고 일단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렇게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품 하락하고 있죠.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빠지고 있죠. 섬유의복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선이 빨간색이 이렇게 적어도 하락하고 있다가 이 10주 이동평균선이 적어도 하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이렇게 갈 때 이 안에서 주가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섬유의복 여기 보면 이렇게 빠지고 있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빠졌다가 가끔 이러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빠지는데 뭐 이 언저리쯤이 바닥인가 여기서 반등하면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락은 하락인 겁니다. 이렇게 이걸로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겨 볼게요. 섬유유복 종이목재 완전히 하락하고 있죠. 화학은 어때요? 상승하고 있죠. 화학은 상승. 이거 적어볼게요. 좋은 업종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화학. 이제부터는 제가 이거를 적을 거기 때문에 이제 지우진 않겠습니다. 상승하는 저는 보통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는 굳이 적진 않을게요. 상승. 화학 업종이 상승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의약품도 상승하고 있죠. 적을게요. 의약. 비금속 하락하고 있죠. 철강금속 상승인데 약간 빠졌다가
하락 구간에서 지금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그죠. 빠졌다가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타면 상승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중간에다가 철강 금속을 놔둘게요. 일단 철강 금속. 너무 유치해도 한번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 이거 이상하죠. 뭔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는 횡보로 볼게요. 기계 횡보. 자, 전기 전자 당연히 상승이겠죠. 지금 코스피의 차트랑 주간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전기전자 그리고 의료 정밀도 상승. 의학이라고 썼으니까 그냥 같이 혼합해서 쓸게요. 겹치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요. 운송 장비 이거는 너무 하락하고 있죠. 너무 심할 정도로 확 빠졌죠. 하지만 밑에 무언가가 나왔지만 이걸로 추세적으로 올라타기까지는 이건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할 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유통업 하락, 그쵸. 전기가스업 하락. 건설업 뭔가 또 바닥에서 하나 톡 튀어 올라오는 이건 뭐지? 하고 좀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건 뭐지? 정도. 그러니까 하락 도중에 하나 툭 튀어 올라왔다라는 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하락이지만 뭔가 하나 생긴 것 같은,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시장의 주도주나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죠? 아직은. 운수창고 하락이지만 뭔가 하락 중이지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통신업 하락, 그쵸? 좀 빨리 넘겨보면 금융업 이건 어때요? 이제 조금 뭔가 근접하죠. 금융업은 이 중간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금융업 비슷하니까 같이 넘어올게요. 은행업도 좀 비슷하죠. 금융은행, 증권은 좀 먼저 왔네요. 그죠? 탁 뚫었죠. 근데 아마 요게 이 빨간 선이 조금 돌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단은 요것도 한번 적어 놓을게요. 증권은 조금 더 빠르고 은행, 금융 섹터는 비슷한 횡보 정도에서 좀 준비하는 정도로만. 보험 하락, 그쵸? 쓰지도 않겠습니다. 서비스업 상승. 근데 서비스업이라고 분류된 저는 이거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상승이죠. 너무 많은 업종들이 있어요. 서비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연관성이 있나 할 정도의 서비스업 업종 안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이건 좀 불만인데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조업 너무 많겠죠. 이거는 사실 보는 의미가 좀 없어요. 나중에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조업은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랑 비슷합니다. 일단 적진 않을게요. 일단 요걸 봤죠. 그러면 이제는 요 안에서 대장주가 누군지 주도주가 누군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젠 알았죠.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현재 화학 업종과 의학 업종,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어떤 증권 업종이 이제 시작하는 거였죠. 얘네들이 지금 1등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는 사실 좀 뺐으면 좋겠는 게 너무 다양한 종목들이 많아서 좀 빼고, 그 다음에 철강, 금속, 기계, 은행, 금융 정도 애들이 횡보를 보이고 있구나.
횡보. 횡보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아까 요거 기억나죠? 상승, 횡보, 하락. 요거는 다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기다리는 겁니다. 대기. 이거는 좋죠. 하락 중인 것들 건설. 요 하락의 건설이었죠. 근데 지금 아마 오늘의 어떤 건설 업종의 좀 특이한 종목들, 특이한 건 아니죠. 건설 쪽에 오늘 반등이 있었거든요. 반등이.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게 될 거예요. 건설은 어차피 하반기 쪽으로는 좀 유망하니까. 하지만 주가가 확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갈 주식이라면 여기 매물을 다 소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중에 툭 튀어 올라가기 일보 직전 이럴 때 매수해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요거가 현재 우리는 보유를 해야 된다 라고만 느낌이 됩니다. 사실 증권업은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화학, 의약, 전기전자 안에서 나의 종목이 있는지를 일단 찾는 겁니다. 없으면 혹시 내 종목이 이런 데 있는 것인가, 혹은 여기 언급하지도 않았던 어떤 다른 뭐 종이목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지수가 이렇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찰나에 지수보다 못한 어떤 종목들을,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지 않을 저는 종목 교체를 하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너무 종목 교체가 하기 어렵다,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요거는 한번 회사에다가, 저희 회사에다 한번 전화하시면 제가 종목 교체가 너무 어렵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1588에 5380 평생투자 파트너로 해서 전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왜냐면 매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려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을 옆에 한번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수,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종목 기억나시죠? 화학 쪽을 한번 찾아볼게요. 화학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 있었죠. 화학. 그럼 여기 종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쭉 해보면 끝까지 한번 화학 종목들이 어떤 게 오늘 좋았나, 혹은 내일 좋을까, 뭐 이렇게 종목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 화학 업종이 좋다는데 이 안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씩 찾는 겁니다. 금양부터, 그쵸? 백광산업 저도 사실 좋아하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게 주도주일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대로 보세요. 금호타이어 하락, OCI 상승, 송원산업 하락, 남해화학 하락, 아모레화학, 아모레퍼시픽 하락, 한국콜마 하락, 아직은 하락이죠. SOL 상승, 하락, 금호석유 상승. 약하지만 이 위에서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일단 차트로라도 검색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반드시 산장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그쵸? 실적을 봐야죠. 아무리 차트가 우상향 하더라도 실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나가지 않는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돌아나가지 않으면 그 종목은 버리십시오. 일단 왜냐면 차트도 돌아나가고 실적도 좋은, 거기에다가 수급까지 들어온 주식을
매수해도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이 하나라도 빠지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학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의약도 한번 봐볼까요? 의약? 여기 있죠, 의약. 의약품 중에 오늘 뭐가 좋았을까 한번 보는 겁니다. 환인제약, 그렇죠? 파미셀 하락, 환인제약 상승. 저희가 환인제약은 저희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려다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들 실적과 어떤 업황과 이것들이 좀 맞는 주식들을 제 생각에 좀 말씀드리면, 일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LG 화학이라든지, 그렇죠? 순수화학이 아니라 종합화학을 하는 곳 있죠. 이런 쪽 주식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순수한 화학만 하는 종목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 쪽에서는 주도주들이 지금 화학이 있고, 의학 쪽에서 의학 제약 뭐 이렇게 그냥 해보면 사실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약품, 이것들이 전 대장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1등 대장, 좀 말이 유치하죠. 2등 대장, 2대장, 어릴 때 했던 거, 1대장, 2대장. 2대장은 뭐 대웅 정도, 대웅제약입니다. 그리고 환인제약, 그렇죠? 저는 요 정도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라든지, 전기전자는 다 알 거예요. 전기전자는 현재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전기차 쪽, 한원시스템 같은 수혜를 받는 그런 쪽, 이런 쪽이 대장인 거라는 거고, 이런 쪽 안에 종목들을 매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만 하나 종목을 보면, 오늘 시작된 게 한미약품이에요. 저는 무료 그 저희 블로그에는 오늘 문자는 넣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시작은 여기가 시작점이었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주간 차트로서 매수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매수가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매수하기가 좋은 날이었고, 아마 이게 거래량이 내일이나 이번 주까지 거래량이 좀 증가해 준다면 아마 이 구간에, 첫 번째 이 박스 구간에 들어와서 요 구간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이 54만원 정도이고, 지금 가격에서 한 플러스 25% 정도 된다라고 일단은 저는 보여집니다. 한미약품 실적 좋은 건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상중하 중에서 중간 정도 혹은 좀 나눠졌었죠. 아까 상 안에서 거의 끝에 살짝 놔뒀던 증권, 이 중에서 저는 뭐 좋은 회사들이 여러 개 있죠. 뭐 NH도 괜찮고 미래에셋도 괜찮고, 저는 근데 메리츠 종금 증권을 일단 우선순위로 일단 봅니다.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메리츠 일단은 시작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일단 근데 요거는 주간 차트에서 보면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일간 차트로 한번 돌려서 봐볼게요. 아이고, 메리츠, 잠시만요. 미래세테우, 그 다음에 NH, 다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증권주들도 현재 수급이 참 좋거든요. 증권주들이 수급이 좋은데 어려운 종목이에요. 증권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하면 항상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권주들은 길게 분할로 매수해버리면 이기거든요.
근데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비스 아까 너무 많아서 좀 애매하다라고 했던 그 서비스 쪽 있잖아요. 그 서비스에서 가장 탑픽이라고 하면 저는 카카오로 보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보면 어때요? 여기가 빨간색이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계속 상승이었죠. 근데 이거를 사내 만에 판에 이럴 의미가 있었을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이 안에서 종가상 이 종가를 한번 깬 적은 딱 한 번 있죠. 한 번 정도. 요 한 번 정도. 7월 10일 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요 7월 요 때였네요. 저희가 요때 마지막 매수하고서 계속 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못했던 종목 아쉬운 종목인데 한번 또 눌리면 또 뭐 매수가 기회가 있을까 하고 좀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일간 차트로 보면 계속 좋죠.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고서 매수 못했다라고 했던 그쵸. 근데 카카오 같은 회사는 아마 성장성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꽤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했던 거 중에 건설업이 있었잖아요. 건설업 오늘 두산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반등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드리면 두산은 원래 셌고요. 제가 일간 차트가 아니라 주간 차트로 볼게요. 두산은 상승이 좋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하락 안에서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현대건설. 아이고. 현대건설도 그쵸, 마찬가지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은 가장 모습이 강하죠. 여태까지 건설 업종 안에서 있었던 종목들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의 이 바닥 과정 예를 들어서 이 앞전 매물대를 잘 돌파만 해준다면 크게 갈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때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이, 이 여기까지의 어떤 매물 구간들을 벗어나는 구간 있죠? 이게 주가가 예를 들어서 상승하고 이렇게 간다면 여기 거는 포기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없어지는 이 구간 여기서부터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 구간.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수하고서 꼭지에서 파는 거는 아주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닥과 꼭지, 바닥과 꼭지에서 매수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 봐서 무릎 정도에서 매수하면 되고요. 쭉 보고 떨어질 때 어깨 정도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그죠? 수익은 이만큼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도 오늘 이제 좀 짧게 시간이 9시 반이 9시 16분 넘어 좀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주간 차트로 볼 때 제가 이거 끌게요. 이제 주간 차트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해가 떴느냐 이걸 저는 좀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게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영광.
저는 요거를 약간 그냥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봐보세요. 이거를 그냥 봉우리라고 보세요. 산이라고 보고요. 태양을 하나 그립니다. 아주 유치하지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태양을 그립니다. 그 태양의 빛이 이렇게 반사되겠죠? 그러면은 이 태양의 빛이 비치는 곳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제가 너무 유치하죠? 매수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 요 태양의 불빛이 닿지 않는 구간, 요 구간은 뭐예요? 지금 그늘이잖아요. 그늘. 이거는 매수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거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걸 막아줘요. 이런 구간에서. 이게 한번 대상승을 나왔던 종목들은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근데 여기서 잠깐씩 강한 반등이 보이는데 이때 따라 들어가면 항상 물리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그 과거의 영광인 걸 하나 더 보여드리면 디오. 디오 어때요? 디오는 바로 태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이고. 태양의 빛이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나무들이 잘 자라겠죠? 이쪽은 매수입니다. 이쪽을 넘어가는 순간, 이쪽이라고 하면은, 요 구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주어서 보면, 요 전고점을 못 넘고 하락하는 이 순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그늘이 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매수 금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과거에 큰 영광을 보였던 어떤 주도주들의 어떤 마지막 뒤풀이, 이건 이제 개미의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개미 지옥. 이곳, 그죠? 여기를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한번 좋은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를 말씀드리지만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이라고 조심해서 할 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치하지만 의외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태양을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제가 오늘 주간 차트로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시 정리 들으면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는 누구냐? 화학, 전기전자 이건 순서대로 쓴 거예요. 뭐 의약품 뭐 이쪽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1 상승 국면이 과거에 왔고 하락했고 그 다음에 다시 제2 상승 국면의 어떤 초입 부분이다. 이 구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구간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도 역시 대형주들이 시장을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역시 이 국면도 이 업종 안에 대형주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했고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종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조금 심플하게 몇 개 종목 특이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유한 종목 중에 포스코 캠텍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이 이렇게 보면 요 모습 있죠. 요 모습 그렇죠? 이 모습이 여기에서 만약에 요 모습 있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요 라인을 만약에 돌파한다. 요 라인은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를 만약에 주가가 강하게 돌파한다. 이거는 아주 큰 상승의 어떤 패턴과 같아요.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이 윌리엄 오닐 그리고 이거를 상승 깃발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년에 뭐 한두 종목 정도 나오는 강한 종목들의 주간 차트에서 이런 모양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상승 깃발형이 한번 이렇게 나오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쭉쭉쭉 가다가 또 상승 깃발형 돌파,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실적이나 이런 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런 구간들이 매수 타이밍인데, 이런 상승 깃발형이 두세 번 이상도 나오고 아주 이 구간이 거의 한 100% 가까이 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에서야 어떤 2차 전지 안에서의 대장주가 하나 나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 캠텍. 근데 이거를 일간으로 보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 보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저는 요때 음봉 거래량일 실은 음봉일 때 저희도 물량을 이게 좀 겁먹었던, 저도 역시 겁을 많이 먹었던, 이게 끝인가? 패턴이 마무리가 되나라고 하는데, 지금 약간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를 아직 돌파 안 했잖아요. 기다려 봐야 돼요. 거래량을 실으면서 쭉 돌파하는 순간 이거는 저희 비중 안에서 조금 비중을 실어서 다른 종목을 안 사더라도 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특이한 종목 하나 더. 음, 저희도 뭐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이죠. 넷마블 게임즈도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종가의 종가를 보면 종가가 요 라인대거든요. 계속 이렇게 오다가 종가가 툭 튀어왔거든요. 지금 이 종가가 타이트하게 한 2, 3주 정도가 이렇게 횡보한다. 하지만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더 이상 하락하는 사람이 없다. 더 이상 매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도의 적절한 시기는 요런 전고점들을 돌파하는 요런 라인들이 매수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분할 매수는 하고 있지만 이 여기를 돌파 못하고 만약 하락하게 되면 요 라인들을 만약에 깨게 되면 실패 인정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요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한미약품, 이거는 일간 차트로 봐야 돼요. 한미약품은 한미약품, 이거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넷마블 게임즈 보면 위로 세 번의 어떤 제가 요 거놨던 이 매물대가 많은 이 구간에서 지금 테스트를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넷마블은. 그래서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작은 헤드앤숄더인가, 보통 이렇게 되면 하락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뒤집어 보면 이 바닥을 잘 다지는 것인가, 이게 지금 섞여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상황의 주가의 상하방이 어딘지는. 그래서 이 라인 안에서 일단은 실적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이 안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이 나면 보유할지 매도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약품 중요한 종목이죠.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한미약품을 좀 보면 어때요? 바닥에서 돌아 나가죠 지금. 그렇죠? 자, 이거를 실적도 한번 볼게요. 실적을 한미약품을 한번 보면 여기 한미약품 한미약품 보면
2016년도에 2016년도에 2015년도보다 주가가 확 빠지죠. 실적이 확 죽죠. 근데 2017년도에 실적이 증가하죠, 살짝. 근데 내년에는 더 증가하죠,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하락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ROE를 보면 3, 8, 10, 16년, 17년, 18년, 15년. 이렇게 되면 15년은 ROE가 25였죠. 그럼 주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으로. ROE대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고점에서 확 빠져야겠죠. 그러다가 17년도에 조금 올라섰고 18년도에 예측치가 좋게 나오니까 다시 갈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게요. 그렇죠. 16년도 확 빠지죠. 그리고 17년도에 살짝 상승. 그리고 다시 가는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뭐 급등이든 급락이든 무언가가 앞으로 올진 모르겠지만 시장의 대장주로서의 한 축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저희 회원분들은 잘 아시고 있는 이 수급선이 돌아 나가고 있다. 주가는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루하루의 양봉 음봉에 개의치 말고 방향성을 보고 접근하면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미약품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에서 이제 시장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종목을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 머티리얼즈.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다 해야 되는데. 하나 머티리얼즈는 요 라인 때 있죠. 제가 파란색으로 그어놨던 요 부분. 이 라인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를 돌파하는지. 그 가격대가 29,357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28,050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29,350원 정도를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돌파되면 34,0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 그 수익은 한 21%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올 것이다. 이 전고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돌파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가 빠진다, 매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실적과 회사 이야기는 어제였나요? 제가 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주 혹은 내일의 관심 종목을 지금 말씀드린 하나머티리얼즈와 포스코 캠텍으로 좀 보고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주저없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원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좀 너무 늦은 시간까지 제가 방송을 해서 죄송하고요. 내일부터는 좀 일찍 방송을 해서 업로드를 빨리 시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